제가 오늘 첫 질의는 용산기지 관련돼서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는데 이 용산기지에 언제부터 외국군이 주둔했는지 혹시 아세요? 뭐 오래됐죠. 청나라 예. 시절부터.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 그 주둔이 장기 이제 일상적으로 주둔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부터 해방까지는 일본군이, 그리고 해방과 동시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용산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우리 한국 근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인데, 다행히 지금 이 용산 기지 반환이 본격화되고 있죠. 예, 시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용산 기지를 그 반환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조사 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용산 미군 기지 환경 오염이 지금 심각한데, 최근에 우리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미 국방부로부터 정보 공개에서 공개한 자료에 하면 PPT에 이 용산 미군 기지 내부 환경 오염 사고가 2015년부터 84건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쉬운 거는요. 뒤에도 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을 활용해서 태평양 사령부를 통해서 이 자료를 2017년 4월에 받은 겁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 공개나 이런 거를 좀 시민단체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면에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서울시도 같이 이런 관련된 자료나 미국의 법이나 제도를 활용해서 서울시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물론 녹색연합이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있고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녹사평역 지역의 한 군데 예를 들면 벤젠이 최대 지금 그 1017.57 ppm 그 마이크로그램 및 리터당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지화수 정화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1170배가 넘습니다. 정상적으로 지하수로 활용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TPH라고 하는 거는 그 석유계 탄화수소 총량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준의 무려 14배입니다. 톨루에는 1.7배, 에틸벤젠 3.1배, 크실레는 5.4배 등이고요.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캠프킴 지역의 TPH가 무려 기준치의 292.8배가 초과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2017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기준 지금 나오고, 또 그 조사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와 그 오염 조사 끝나야 정화계획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환경부는요. 환경부가 지금 환경 오염 조사 자체가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 기지가 반환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 환경 오염 비용이 추산이 안 되니까 주한미군 반환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역으로? 예, 의원님,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사실 여기에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미 환경 공동 실무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환경 단체들과 함께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차적인 책임은 제가 보기엔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교부하고 환경부가 이 공동조사,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 내부의 환경 오염원을 정확히 조사해야 그걸 막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정화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정확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 정화 작업조차도 지금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리고 그 지난 10년 동안 비용을 한 67억 원 서울시가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소송을 통해서 한 90억 원 또 반환받은 그렇죠. 일단 서울시가 지출하고 구상을 요청하는 이런 그런 경우는 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기지 용산공원 조성 자체가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소관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서울시가 단순히 조력권이 아니라 관련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서울시의 발언권이나
서울시 역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가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뭐 이게 거의 유일할 정도인데, 그리고 그러면 국토부는 아무래도 공원에 관한 관리 경험이라든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에 넘겨주면 서울시가 훨씬 더 이관 과정도 그렇고 또 나중에 운영도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네. 그 법률을 좀 개정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핑퐁치기처럼 돼서 국토부는 전혀 용산기지 공원 조성과 관련된 로드맵도 제대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예, 좀 서울시- 안타깝습니다. 예, 본격적인 논의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도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이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요. 지금 무슨 특별반도 없죠. 우리가 팀은 하나 있지 않나요? 팀은 하나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본 같은 경우요. 그래서 오키나와 경우에는 현청 내부에 30명의 인력이 기지 대책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에 대한 경기도 주한미군 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고 대구에서도 비슷한 그 조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시에는 관련된 조례도 전혀 준비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 내에 관련된 인력도 전담 인력도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홍익표 의원 관심 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공원은 그야말로 100년 만에 반환되는 민족의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만들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 못지않는 그런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서울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서는 이미 용산공원 전담 조직을 도시계획국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들끼리 TF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사람은 아직 팀 정도의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또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좀 더 온전한 그런 이전과 또 나중에 제대로 된 국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